오늘의 이야기는 고속버스 뒷좌석의 조폭에게 노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김복래 할머니와 이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유일한 친손녀 특전사 민지은 대위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대합실 새벽 6시 40분. 회색빛 새벽 하늘 아래 굽은 허리를 가진 노년의 여성 김복래가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76세의 복래는 오늘 손녀 지은이를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직접 만든 장조림, 나물, 된장국, 계란말이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지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지은이 요새 말랐다던디. 이거나 먹여야지. 터미널 안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지만 복래의 마음은 벌써 손녀를 만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은은 복래가 손수 키운 외손녀로 현재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대위로 복무 중입니다. 아들 부부가 5년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복래는 남은 생을 지은이 하나에 온전히 바쳐왔습니다.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복래에게 손녀는 세상의 전부였죠. 지은이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복래는 조용히 뜨개질을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 근디 어디 다치지만 마라잉. 복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키운 손녀가 당당한 군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복래는 조심스럽게 맨 앞자리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복래에게는 앞자리가 가장 편했거든요. 버스 기사가 손을 뻗어 장바구니를 들어주자 복래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여그 자리가 허리 덜 아프고 좋더라고요. 기사 양반 고맙소. 복래의 말투에는 정읍 사투리가 묻어나고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기사도 할머니의 정중한 인사에 미소를 지으며 안전벨트를 확인해 드렸죠. 할머니, 편히 가세요.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기사의 친절한 말에 복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복래는 가슴팍 안쪽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은이에게라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몇 번이고 썼다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죠. 편지 안에는 복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걱정, 사랑, 그리고 자랑스러움까지 모든 감정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부모 없이 군인까지 돼서 대견하면서도 안쓰럽고 오늘은 꼭 안아줘야지. 복래는 편지를 소중히 다시 넣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정읍 들판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지나자 갑자기 좌석이 툭 하고 흔들렸습니다. 복래는 순간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꿈속에서 지은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복래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내 다시 쾅 두 번째 충격은 더 세게 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좌석을 발로 찬 것입니다. 아, 진짜 좁아 터졌네. 앞좌석 왜 이렇게 안 젖혀져?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래는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습니다. 목에 굵은 은색 체인을 찬 도건우가
다리를 쭉 뻗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33세의 도건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건우 옆에는 건우보다 더 체격이 좋은 친구 하성찬이 무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34세의 하성찬은 말은 적었지만 더욱 위험해 보였죠. 복례가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대로 앉아 있어야. 미안하네요.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중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의 바르게 살아온 복례는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사과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씩 웃더니 다시 발로 좌석을 팍 차며 말했습니다. 나도 허리 안 좋거든요. 늙었다고 무조건 배려받는 세상 아니에요, 할머니. 도건우의 말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놀라 고개를 푹 숙였지만 기사도 주변 승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복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는 조금 구겨졌고 작은 몸이 더 작아진 듯 웅크려졌습니다. 도건우와 하성찬은 계속해서 낄낄거리며 복례의 좌석을 발로 밀어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좀 당겨 앉으시면 안 될까요? 하성찬이 가짜 정중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복례는 더욱 몸을 움츠렸고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 보기 전에 기운 다 빠지겄다. 복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묵묵히 두 손으로 장바구니를 감쌌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해 달리고 있었고 복례의 마음속에는 손녀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례는 이 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웃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지은이를 만나면 이런 일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녀가 걱정할까봐 말이죠. 하지만 복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줄 뒤에 앉은 젊은 여성이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김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괴롭힘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건우 무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뱉으며 뒷짐지고 담배를 물었습니다. 야, 진짜 재수 없었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 고집이 세냐? 도건우가 하성찬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복례는 종일 아프게 흔들렸던 허리를 부여잡으며 터미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지은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의 지은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자 복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왔구나. 복례는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살짝 찡그렸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복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어요. 식당에서 복례는 지은을 위해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거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계란말이도 있고. 하지만 평소처럼 밝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 혹시 오시는 길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다. 복례는 지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을 흘린 듯한 붓기가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줄 뒤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승객 박소영이 조폭들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소영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할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증거를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했다. 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박소영은 서울에 도착한 후 곧바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례가 작아지며 울먹이는 모습과 도건우 일행이 비웃으며 좌석을 차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고속버스에서 노인을 괴롭히는 조폭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인가요? 였습니다. 오늘 정읍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혼자 손녀를 만나러 가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기사님도 모두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말리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박소영은 노인 괴롭힘, 고속버스 폭행, 방관자 효과, 정의구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공유가 일어난 것은 업로드 후 2시간 뒤였습니다. 박소영의 친구가 영상을 보고 자신의 계정에 다시 공유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모두가 봐야 할 영상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회에 돌아다니냐? 기사도 승객들도 다 공범이다. 누군가는 나서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분노와 안타까움의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밤사이에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후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뉴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 할머니 괴롭힘이라는 키워드가 1위에 올랐고 각종 방송사에서도 이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폭행 수준이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누군가는 도건우와 하성찬의 신상을 찾아내려 했고 누군가는 할머니를 찾아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육군 특전사 관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민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와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부대로 돌아와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을 클릭한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 희미한 뒷모습, 작고 구부정한 어깨, 장바구니에 묶인 분홍 손수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셔츠 패턴. 지은은 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복례 할머니야. 지금까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왜 평소와 달랐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은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움츠러드시며
미안하네요라고 말씀하시던 복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몇 번을 봐도 분명했습니다. 저분은 자신을 키워준 복례 할머니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꼭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분명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보러 오시는 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니. 지은은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일시정지하며 도건우와 하성찬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목에 찬 은색 체인, 문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시간대와 버스 좌석 배치도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군인다운 냉철함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댓글 중에 저 사람들 매일 같은 시간대 버스 타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댓글에 집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노선을 이용한다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은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 뵙고 정말 좋았어요. 혹시 어제 버스에서 별일 없으셨죠?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응, 지은아. 할머니 괜찮다. 그냥 요새 몸이 좀 무거워서 그래.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이 시끄럽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 없었어. 조용하고 좋았다.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에는 평소에 밝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건우와 하성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들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거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 승차 시간대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정읍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는 하루에 몇 차례 운행되고 이들은 주로 오전 7시 차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지은은 달력을 보며 할머니가 서울에 오지 않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읍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도건우 일행과 같은 버스에 탑승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타지 않으므로 다른 승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승객처럼 행동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군인 신분증과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승객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작전일 전날 밤 지은은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게요. 하지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서 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고한 분들도 보호하겠습니다. 지은은 태권도로 단련된 자신의 실력을 생각했습니다. 국가대표급 실력이었지만
함부로 폭력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 안에서 이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지은은 내일의 작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수상해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정읍까지 가는 길에서 지은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도건우 일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터미널 카페에서 커피를 사며 대기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전 6시 50분, 드디어 도건우와 하성찬이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찬 은색 체인, 거만한 표정,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은 이들을 뒤따라 버스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지은은 이들보다 먼저 탑승해서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건우와 하성찬은 예상대로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는 50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저 여성이 할머니처럼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나서서 저들을 막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말입니다. 버스가 정읍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뒤쪽 자리에서 도건우와 하성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우가 앞자리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좌석 좀 앞으로 당겨주실 수 없을까요? 다리가 너무 좁아서. 여성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좌석이 이미 앞으로 당겨져 있어서. 하성찬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작게 앉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할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도건우가 발로 앞좌석을 툭툭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이 좌석 왜 이렇게 불편해? 중년 여성은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복내 할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성찬이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귀가 안 들리세요? 우리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여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도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발 한 번만 더 뻗어보세요. 이번엔 뒤가 아니라 인생이 젖혀질 겁니다. 도건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인연 누구야? 하성찬도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어디서 끼어들어? 지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침착함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의감 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죠?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아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지은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대위 민지은. 신분증을 본 도건우와 하성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난주 이 버스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조폭전과 보이스피싱 연루 경력까지 경찰과 공유 완료했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모시는 분이에요. 도건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우리 그냥 장난친 거잖아.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아냐? 하성찬이 일어나려는 순간 지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습니다. 아, 하성찬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대화가 안 되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도건우가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지은이 재빨리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뒤를 돌아보다 말고 급히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여기 운행 중인 버스입니다. 승객 간 다툼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버스는 곧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건우는 몰래 화장실 쪽으로 빠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지은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도건우가 당황하며 뒤돌아 뛰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세요? 저는 당신처럼 발로 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하죠. 도건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방망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럽게 끼어들지 마라. 지은은 순식간에 도건우의 손목을 비틀어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3초 만에 그를 제압하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확보 완료. 흉기 소지 및 승객 협박 현행범입니다. 그 순간을 휴게소에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했습니다. 도건우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당당히 서 있는 여군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지은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 노선을 이용하며 승객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76세 할머니를 괴롭혔고 오늘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도건우와 하성찬을 체포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고 괴롭힘을 당했던 중년 여성이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내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하게 버스 타실 수 있어요. 지은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영상을 찍었던 승객이 온라인에 업로드한 것 같았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여군 대위, 노인을 괴롭힌 조폭을 무릎 꿇리다였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아니라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당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건우와 하성찬이 체포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휴게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진짜 대단한 분을 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화면에는 도건우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당당히 서 있는 민지은 대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 확보 완료라고 외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웅이다.
할머니 괴롭힌 놈들 무릎 꿇은 거 보니 속이 시원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군인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영상은 일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틀 후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괴롭힌 조폭, 여군 대위가 직접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처음 할머니 괴롭힘 영상과 지은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영상을 연달아 보여주며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단순한 개인의 정의 실현을 넘어서 사회의 방관자 효과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지은 대위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지은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각종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부대 공보관을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성명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성명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복례는 뉴스를 통해 손녀의 활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작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복례는 화면에 나타난 지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거 우리 지은이 아냐? 뉴스에서는 용감한 여군 대위가 할머니를 괴롭힌 조폭을 직접 처벌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제서야 자신이 당했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례는 즉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뉴스 봤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그런 위험한 일까지. 지은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고맙고 또 미안하고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다. 지은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복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칠 뻔했잖아. 지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특전사예요. 그 정도로는 안 다쳐요. 사건 이후 도건우와 하성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정기적으로 같은 노선을 이용하며 여러 승객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저도 몇 달 전에 같은 일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상습 폭행, 협박,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민지은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교통당국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속버스와 시내버스에 승객 괴롭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 사이에서 방관하지 않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 모두가 민지은이 되자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군인으로서 격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상급자의 설득으로 만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에서 대통령은 지은에게 당신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은은 저는 그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만남 역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은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복내 할머니의 안전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지은은 복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정읍으로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서울 구경도 하시면 어떨까요? 복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내가 바쁠 텐데 괜히.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예전처럼 무서운 일 없이 편안하게 여행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복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지은은 직접 정읍까지 내려갔습니다. 복내의 작은 집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지은의 모습을 본 복내는 감격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여기까지 와줬네. 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날 저녁 두 사람은 복내가 직접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아, 그때 버스에서 정말 무서웠다. 복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 혼자 그 상황을 견뎌야 했을 때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지은과 복내는 함께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미리 예약한 프리미엄 좌석이었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에 앉은 복내는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가 있었구나. 지은아, 너무 비싸지 않았냐? 지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버스기사가 복내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정말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승객들도 복내와 지은을 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복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많이 힘드셨죠?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지은은 복내를 모시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산책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복내는 오랜만에 보는 한강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와, 서울이 이렇게 예쁜 곳도 있구나.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때 영상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칠까봐 걱정됐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오후에는 지은이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복내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밥을 먹어도 되나? 지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식사를 하는 동안 복례는 지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아, 너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지은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참아주셨잖아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즐거웠어.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 두 사람의 대화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복례를 모시고 한강에서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와, 서울밤이 이렇게 예쁘구나. 복례는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함께 여행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기자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대위님, 할머니와 함께 계신 모습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유명해졌구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지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할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 말이야. 내가 걱정할까봐 숨겼는데.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복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해요. 하루 종일의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면서 복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 지은은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지은이가 지켜주니까. 지은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저 언제든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서울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례와의 서울 여행을 마친 지 한 달 후 드디어 도건우와 하성찬의 법정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은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지은을 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시민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석에 앉은 도건우와 하성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복례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도건우, 하성찬은 상습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을 괴롭히고 협박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도건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하성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대위님,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적절한 처벌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직접 나서실 건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복례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선고 이후 사회에는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통당국은 승객 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속버스와 시내버스에 승객 괴롭힘 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었고 기사들에게는 적극적 게임 매뉴얼이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민지은 버튼이라고 불리는 비상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 모두 민지은 되기 챌린지가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지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지은을 모범 군인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표창식에는 복례도 초대되었습니다. 손녀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지은은 상을 받으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지은의 소감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지은과 복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복례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계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딜 가겠냐? 우리 지은이 곁에서 계속 응원할 거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주 후 지은은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제압했던 그 버스 노선에서 승객들끼리 서로 도우며 여행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들도 승객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었고 승객들도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늘어났다는 보고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어디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복례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버스 타는 게 무섭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친절해져서 여행이 즐거워졌어. 복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의 영정 앞에 앉아 보고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를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대요.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복례 할머니와 함께 보낼 주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복례는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미리 예약해준 프리미엄 좌석이 아닌 평범한 앞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기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다른 승객들도 복례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복례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친절해졌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복례를 지은이 마중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행은 어땠어요? 지은이 물어보자 복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좋았어.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기사 아저씨도 조심조심 운전해 주시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가씨 하나가 자리도 양보해 주려고 하더라고. 지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할머니,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어디든 다니실 수 있겠네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즐거워. 그날 저녁 지은과 복례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복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평생 그 무서운 기억을 안고 살았을 거야. 복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줘서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어.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일은 정말 당연한 거였어요. 복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특전사예요. 그 정도로는 다치지 않아요. 산책 중에 한 시민이 지은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지은 대위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나서서 말렸어요. 지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승객들도 도와주셔서 금방 해결됐어요. 복례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덕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만남들이 지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부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교육 자료로 만들어져 전국의 군 부대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관이 지은을 불러 말했습니다. 민지은 대위, 자네의 행동이 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네. 지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지은은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례 할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주말 지은과 복례는 함께 정읍의 국화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지은아, 이 꽃들처럼 우리 마음도 환해졌구나. 복례가 국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화밭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배운 것 같다. 복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배우셨다는 거예요? 지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용기 말이야. 내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를 지켜줬듯이 할머니도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복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정읍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지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거 할머니가 너한테 쓴 편지야. 복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내 젊은 날에게 쓰는 편지야. 그런데 그 젊은 날이 바로 너더라고. 지은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복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읍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어디서든 밀리지 않게 할 거예요. 지은은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저도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마음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할머니와 손녀의 행복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